실제 환경에서 네트워크 점검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자동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그걸 코딩을 같이 해보는 그런 예제를 같이 볼게요. 네, 저희가 일단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서재 프로님도 미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션을 들으셔야지 작업 미션을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이런 실제로 업무 환경에서 많이 마주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루프로 인해서 장애가 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겪기도 합니다. 프로토콜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쉽게 모니터링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앤서블은 또 데이터를 특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자2라는 템플릿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V라는 엑셀 파일 형식을 통해서 실제로 웹엑스로 연동을 해서 그 데이터를 CSV로 가져와서 내 웹엑스에 전달을 해보는 그러한 과정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예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수백 개의 스위치 중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동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앤서블에 저희가 만든 플레이북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 앤서블 플레이북을 통해서 직접 스위치에 접근을 해서 iOS 스위치에 SP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SP 상태를 어떤 리포트 형태로 반출을 해서 웹엑스로 연동을 해보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한번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제 STP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코딩을 같이 해볼게요. 실제로 저희가 카탈리스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캠퍼스망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카탈리스트 스위치 포트에 사용자의 노트북이나 뭐 공유기나 허브나 이런 식으로 실제 사내 인프라를 구성하는 유저 인프라들이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스위치들과는 다르게 이런 캐탈리스트 스위치에서는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접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제로 운영자는 이런 티켓을 많이 받아요. 네, 내가 지금 어떤 포트에 연결을 했는데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접속을 하고 싶은데 이게 1분 이상 걸려요. 연결했는데 왜 바로 안 올라와요? 이런 티켓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하나하나 직접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 담당자가 장비 접속해서 콘솔 봐서 인터페이스마다 설정 보고 어떤 설정 되는지 보고 이 설정 빠졌는지 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프라 관리자는 너무 많은 이슈와 특히 이런 엔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업무가 돼야 되는데 빨리 연결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좀 화도 나고 그러는 거죠. 이제 인프라 운영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런 과정이 좀 답답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STP 설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STP는 기본적으로 저희 스위치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리스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룹이 돌지 않도록 15초 동안 잘 듣고 있는 상태예요. 맥 어드레스나 트래픽을 흘리지 않고 맥 어드레스를 러닝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초가 지나고 나서 러닝이라는 과정으로 빠져요. 러닝으로 과정을 빠지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때 데이터 트래픽은 안 흐르지만 노트북에 맥 어드레스를 이제 받아들여서 내 카탈리스트 스위치에 맥 어드레스 테이블로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워딩이라는 스테이트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 과정이 총 30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 스위치 포트 같은 경우에는 3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다. 이거를 유저들은 참지 못한다. 그래서 인프라 운영자는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에 링크를 꽂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노란색이 나오다가 잘 연결되면은 초록색이 나오게 되죠. 인프라 관리자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항상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주황색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포트페스트라는 설정입니다. 포트페스트라는 설정은 이러한 러닝과 리스닝하는 프로세스를 줄여서 바로 포워딩 스테이트로 동작하게끔 하는 그러한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설정을
인터페이스 단위로 또는 장비 단위로 저녁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가빗 이더넷 1-0-5에 스패닝 트리 포트페스트라는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 됩니다. 포트페스트라는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저 포트페스트 모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내가 유저가 노트북을 연결을 해도 또는 공유기나 허브를 연결을 해도 이제 바로 포워딩 스테이터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링크가 업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인프라 관리자가 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스위치를 또 설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 망은 이제 붕괴가 됐고 이 스위치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레거시 스위치를 갖다가 다른 데 써서 새로운 신규 망을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러한 컴피그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포트페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포트페스트에 다른 스위치 연결하게 되면은 BPDU가 수신되기 때문에 루프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카탈리스트는 포트페스트를 이네이블 하셔도 BPDU 가드라는 설정을 이제 디폴트로 이네이블 안 하게 됩니다. 같이 해줘야 되는 옵셔널인 그런 컴피그예요. 여기서 BPDU 가드라는 거는 이제 루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페스트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어도 BPDU 가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BPDU 가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약간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BPDU 가드는 이러한 포트페스트가 이네이블된 환경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포트에 노트북만 연결할 거예요. 아니면 유저 서버만 연결할 거예요. 그 유저 노트북에서는 BPDU라는 그런 패키지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스위치로. 그래서 이 BPDU 가드를 이네이블 하게 되면은 스위치에 연결되어도 BPDU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룹이 안 돌도록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포트페스트 설정해놔도 BPDU 가드라는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 룹이 안 돌게 됩니다. 스위치를 연결을 하셔도. 그래서 안전한 포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 시스코에서는 그런 설정을 유저가 직접 이네이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PDU 가드를 이제 켜놓지 않게 되면은 포트페스트만 이네이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바로 스위치를 연결하실 경우에는 바로 이제 STP가 다시 계산이 된다든지, 그래서 블락포트가 바뀐다든지, 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낮은 브릿지 아이디에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이런 도스 공격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BPDU 관련된 설정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BPDU 필터링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BPDU 필터링이라는 기능은 이제 BPDU를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연결된 포트는 우리가 BPDU를 보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저망이기 때문에 유저와 이 스위치 간에 어떤 BPDU 필터를 설정하게 되면은 해당 포트에 BPDU를 송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 포트에는 노트북만 껴도 이제 불필요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앤서블로 관리하고 설정을 해볼게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기존에 저희가 사용자 망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대고 이걸 하나하나 다 봐서 이네이블을 풀어주고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망에 어떤 스위치가 있는지도 사실 파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자동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 이러한 스크립트를 주기적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앤서블이 뭔가 정보를 뽑아하고 프로비저닝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내 인프라의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지킬 수 있는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포트페스트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포트페스트는 이제 노트북으로 사용되는 그런 포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포트페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BPDU 가드도 당연히 이네이블이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빠뜨리고 디세이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스위치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루프가 돌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4번과 6번에 현재 포토페스트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지만 BPDU 가드가 디세이블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인터페이스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저 인터페이스들이 어떤 인터페이스인지 목록을 같이 CSV 파일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이제 웹엑스로 전달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는 그러한 미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뽑을지, 어디서 뽑을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뽑을 때 최소한으로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러닝 컴피그 중에서 섹션을 나눠서 인터페이스 부분만 뽑아서 먼저 파싱을 해야 됩니다. 굳이 복잡한 데이터를 다 받아서 파싱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장비 스크립트로 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많고 각 장비마다 여러 번씩 돌게 되면은 CPU 관련된 뭐 이슈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페이스 관련된 설정만 뽑아볼 수 있는 show running config section interface라는 명령을 통해서 각 인터페이스의 설정들을 이제 확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번과 5번에 포트페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5번은 BPDU 관련된 설정이 되어 있는데 4번은 이제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을 찾아내고 출력을 할 것입니다. 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 앤서블 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야물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북은 야물이라는 그 랭귀지로 정의가 돼요. 여기서 야물 문서의 시작은 대쉬 3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시작할 때 맨 위에 빼기 빼기 빼기라는 그런 표현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플레이나 네임들을 대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변수를 많이 만졌잖아요. 앞 세션에서 그 과정에서 변수를 호출을 하실 때 중괄호 2개를 사용했어요. 무조건 이중 중괄호를 통해서 변수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 러닝 컨피그 인터페이스 관련된 섹션을 파싱을 했을 때 stp라는 변수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stp라는 변수를 출력할 때는 저 중괄호 2개를 무조건 입혀서 디버그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러닝 컴피그 중에 인터페이스 관련된 변수들만 출력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김혜영 프로님이 PyATS도 말씀해 주셨고 최혜연 프로님도 팩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PyATS를 쓰게 되면은 좀 더 구조화된 그런 아웃풋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팩치보다 더 많은 명령어를 지원을 하고요. iOS XE 같은 경우에는 500개 이상의 명령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yATS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멀티벤더, 저희 시스코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PyATS 팔더가 아리스타, 주노스, 노키아 여러 가지 멀티벤더에 대해서도 이러한 파싱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벤더마다 벤더 애그노스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파이썬보다도 좀 강력한 그런 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how running config section 인터페이스를 하시게 되면은 쉬운 그런 구조화된 아웃풋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라는 이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물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배열을 선언하고 안에 0,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stp라는 그런 변수 리스트 문법을 선언하시게 되면은 안에는 포트페스트, bpdu 카드, bpdu 필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값으로 앞에 대시를 통해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백을 통해서 대시 뒤에 무조건 공백을 넣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코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물 프리티파이어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야물에 대한 세너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참조하실 때도 이중 중괄호를 통해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 2개를 통해서 stp라는 변수를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포트페스트, bpdu 카드, bpdu 필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트페스트만 출력하고 싶다 했을 때는 stp 대괄호 제로라고 해서 첫 번째에 있는 게 제로입니다. 포트페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stp 대괄호 제로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은
출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밍에서 대여를 배우셨다면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딕셔너리는 이제 t 밸류 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코라는 딕셔너리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넥서스 스위치는 데이터 센터 스위치죠. 그리고 카탈리스트는 캠퍼스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UCS는 서버입니다. 이렇게 각 키와 밸류가 있습니다. 각 키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밸류에 넣고 그리고 키는 이 변수를 대표하는 그런 프로덕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가장 상위 개념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키마다 유니크한 그런 키를 가지게 되고 밸류는 이 키의 특성을 반영하는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딕셔너리와 리스트를 함께 조합을 해서 더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코라는 데이터를 만드시게 되면은 뭐 로케이션은 산호세 그리고 용량은 네트워킹, 뭐 컴퓨팅 이런 식으로 하나씩 리스트를 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딕셔너리인데 아래는 이제 리스트죠. 이렇게 섞어서 데이터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리스트랑 딕셔너리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더 아실 필요도 없고요. 리스트랑 딕셔너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면은 뒤에 문제에서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 러닝 컨피그를 했을 때 전체 러닝 컨피그는 설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관련된 설정만 뽑아서 커맨드를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ATS를 활용해서 커맨드를 던지게 되시면 저 데이터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STP라는 변수로 담아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문법을 한번 디버그를 해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스텝 2는 stp.structured라는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파이 ATS가 미리 하싱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있고 기가빗 이더넷 0-0은 이제 MGMT 버퍼로 선언이 되어 있고 IP는 뭐고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는 뭐고 그리고 1-0-4에 이제 포트 패스트가 true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BPDU 가드는 disable 되어 있죠. 저희가 타겟하는 바로 그 포트입니다. 포트 패스트는 선언이 되어 있지만 BPDU 가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이걸 하나씩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 조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키들만 찾아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포트들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커맨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코딩 해보실 때 여러 명령어를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봐서 이 문법이 가장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 문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파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파싱을 하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엔서블은 또 다양한 그런 모듈들을 제공해요. 키워드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키워드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딕셔너리라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형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와 이제 밸류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로 선언된 버라이어블을 딕셔너리 to 아이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키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키는 키1 또는 키는 키2 이런 식으로 각 키도 분류를 하게 되고 밸류도 각 밸류로 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을 할 때 키만 출력한다든지 밸류만 출력한다든지 이렇게 쉽게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PDU 카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키만 출력을 하게 설정하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뭐 4, 6 이런 식으로 키 값들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베이슨 쿼리와 함께 사용되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사실 머릿속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씩 출력을 가보면서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하지만 직접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씩 다 문법을 출력을 해본 다음에 어떻게 파싱을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나씩 적용을 해봐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쉽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아는 과정이 저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까 왼쪽에 이제 복잡한 구조가 된 데이터였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파싱해야 될지 저도 좀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딕셔너리 투 아이템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출력을 해봤더니 오른쪽에 현재 키는 기가빗 이더넷 1-04로 출력이 되었고 밸류는 뭐 스패닝 트리, BPDU 가드, 디세이블,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트루 이런 식으로 밸류들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각 인터페이스들마다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 러닝 컴피그에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키와 밸류로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트 패스트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 BPDU 가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쟤네를 이제 출력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파싱을 하시면 돼요.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로 파싱을 했으니 저 부분을 이제 뽑아서 조건만 걸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했던 부분이 저 딕셔너리 투 아이템스라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안에서 앞서 김혜영 프로님이 말씀하신 제이슨 컬 가 트루인 그런 키만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저 문법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포트 패스트가 트루인 인터페이스의 키만 가져와서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기가빗 이더넷 1-0-4입니다. 그리고 1-0-5, 1-0-6 세 개 모두 포트 패스트가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네임 그리고 콜론 키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인터페이스 네임이 여기서 출력되는 키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이 기가빗 이더넷 1-0-4고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스패닝 포트 패스트가 이네이블된 그런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가 변경을 해서 미션을 할 겁니다. 여기서 더 응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제가 플레이북에 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개의 조건을 통해서 뭐 CSV 파일로 출력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미리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웹엑스로 보내보는 그런 미션을 이따가 첫 번째 미션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는 포트 패스트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페이스의 이름만 봤잖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내용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밸류도 같이 옆에 이네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인터페이스 네임에 키만 선언을 하셨다고 하면은 밸류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컴피그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밸류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인터페이스마다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전부 가져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같이 엮어서 하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엔드엔드 가운데에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조건을 옆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제가 포트 패스트가 true인 조건만 넣어줬는데 엔드엔드를 넣어서 BPDU 가드가 disable 된 그러한 인터페이스의 키와 밸류를 모두 가져가라 라고 제이슨 쿼리를 던지게 되면은 이제 1-0-4와 1-0-6 저희가 찾는 그 인터페이스가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원하는 그 인터페이스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제 외부로 한번 반출해 볼게요. 이제 이 다음 미션에는 이제 CSV라는 진자2 템플릿을 통해서 로컬의 CSV 파일을 떨구는 그런 미션을 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미션은 이 UX 연동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해 볼 겁니다. 그래서 웹엑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API를 통해서 내 베어러 토큰을 가져오고 이제 어떤 방에 저 메시지를 던질 건지 그러한 연동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 뭐 포스트맨을 깔거나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 developer.webx.com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전부 API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토큰 아이디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bearer라는 토큰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유저의 보유한 로그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 없이 이 토큰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맵핑이 돼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I를 통해서 웹엑스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메시지를 던져야 되잖아요. 어떤 방에 던질지 그 부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룸 리스트 API를 제공을 합니다. 각 룸 리스트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룸의 아이디가 랜덤하게 생성이 되어서 그 아이디를 저희 앤서블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웹엑스에 로그인을 하고 그 방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까지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도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주석 처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해제를 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방으로 포트페스트가 설정된 인터페이스 리스트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던지는 그런 미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메인 미션은 뒤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빨리 해주신 세 분께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각각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웹엑스 팀즈 코드에 저 빨간색 박스 두 부분만 바꿔서 실행을 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내 방에 포스트페스트가 설정된 인터페이스의 리스트입니다.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기가빗 이더넷 1-0-4고 그리고 0-5, 0-6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포트페스트와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러닝 컴피그까지 받아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앤서블 플레이북 main.yaml.-i 호스트라는 명령어를 던지시게 되면은 실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03 리포팅이라는 레포지토리 안에 stp라는 또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저 명령어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웹엑스 관련된 코드가 다 주석 처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제하시고 본인의 베어러 토큰과 룸 아이디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 위에가 이제 룸 아이디고요. 아래쪽이 본인의 이제 베어러 토큰을 입력을 하시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앤서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연동을 해보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질게요. 이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많이 해주셔서 웹엑스 연동은 대부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미션을 설명을 드릴게요. 미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 제가 답도 거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만 찾아서 수정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stp라는 폴더에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main.yaml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저희가 bpdu 필터만 설정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펄싱해서 웹엑스로 보내볼게요. 그래서 웹엑스에서 이 앞에 메시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bpdu가 설정된 인터페이스의 리스트입니다.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기가빗 이더넷 1-0-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야 되고요. 힌트를 드리면 그 bpdu 필터의 데이터 형식은 그 스패닝 트리 bpdu 필터라는 데이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딘가에 넣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 앞에 한글로 bpdu 필터가 설정된 인터페이스 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바로 보내주시면은 첫 번째 미션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0분 정도 진행할게요. 이제 20분이 돼서 제가 정답을 공개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도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그 40번이나 41번 라인을 수정해 주면 됐고요. 이 부분을 bpdu 필터로 바꾸고 그리고 조건만 바꾸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패닝 트리 언더바 포트페스트를 bpdu 필터로 바꾸면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형식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bpdu 필터라는 저 데이터를 쓰시면 돼요. 저거를 여기에 입력해주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본인의 아이디와 토큰을 넣으시고 웹엑스로 넣으시는 방법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미션을 해봤는데 이 웹엑스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서버에 앤서블이 깔려 있을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웹엑스 연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는 본인 랩탑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반출할 때 그래서 본인 랩탑 환경에서 앤서블을 쓸 때 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 뭐 슬랙이나 이런 게 잘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쓰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진자2 템플릿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앤서블에서 데이터를 떨궈서 파일로 변환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미션 해보고 그리고 종료를 할게요. 그래서 이 진자2 템플릿을 쓰게 되면은 앤서블을 통해서 네트워크 리포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CSV는 여기서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파일에서 저희가 로우가 있고 칼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위에 인터페이스 네임, 이번에 1-1, 그리고 디스크립션,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출력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템플릿 출력이 가능해요. 또 여러분이 지금 앤서블 써보셨지만 사실 디버그 메시지로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계속 콘솔만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딘가에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SV라는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자2를 통해서. 진자2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자2는 원래는 이제 앤서블에서만 쓰라고 만들어진 문법은 아니에요. 이 진자2를 통해서 플라스크라든지 HTML, CSV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면은 어떤 리포트 형태의 CSV 파일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북에서는 뭐 변수 선언하고 태스크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딘가에 변수들을 다 모아서 예쁘게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앤서블에서 진자2라는 문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자2라는 템플릿을 가져다가 소스로 잡고 빨간 박스에 보시면은 지금 소스가 언더바 j2라는 .j2라는 그런 파일을 참조를 했죠. 그리고 저 파일을 통해서 변수를 가공하고 데스티네이션을 .csv로 입력만 하시면은 저 두 줄이 다예요. CSV 리포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j2라는 파일을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넣어서 출력을 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자주 하는 네트워크 정기 점검 리스트나 또는 아까 하신 BPDU 필터가 설정된 인터페이스의 리스트나 또는 러닝 컴피그나 그런 부분을 저장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런 CSV 형태로 뭐 언더바 날짜를 통해서 계속 생성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 파일이 계속 쌓여서 앤서블 서버에 이런 로그들을 계속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슈가 났었던 그 장애가 났었던 시점과 장애가 나기 전후에 그런 파일을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변화했는지 그러한 부분의 이력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크론 잡을 걸어야겠죠. 뭐 이 템플릿이 5분마다 실행되도록 그렇게 실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크론 잡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앤서블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라이트웨이트예요. 우리가 어떤 기존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SNMP나 뭐 시스로그 서버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를 파싱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그런 SNMP MIB 값 찾고 벤더마다 다른 UID와 MIB를 찾아서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앤서블을 쓰게 되면은 내가 벤더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쇼 커맨드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만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앤서블과 진자2 템플릿을 쓰면은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법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는 앤서블 진자2 템플릿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플레이북이 그 변수를 만들어 놉니다. 아까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러닝 컨피그라든지 그런 변수들을 선언을 해놓고 이 진자2에서 그대로 갖다가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변경 과정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자2와 이 YAML 플레이북과 호환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YAML에서 선언한 변수들을 그대로 선언해서 CSV 파일을 만드시면 끝입니다. 기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이썬 기반으로 정의된 엔진이고요. 확장자는 이제 J2라는 확장자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CSV만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플라스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웹 관련된 그런 템플릿과 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간단한 리포팅을 만들 거기 때문에 웹까지는 안 가고요. CSV 엑셀 파일을 만드는 그러한 예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V라는 거는 여기서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해서 그 콤마로 구분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자2 파일을 보시면은
CSV 파일 만들 때 다 콤마입니다. 그래서 콤마가 하나의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라인을 바꾸게 되면은 저 콤마한 데이터들이 엑셀에 그 열이 되게 됩니다. 열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리고 아래에 선언된 값들은 행에 해당되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상태를 적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그리고 어드밴 스테이트나 아니면 CRC가 얼마나 떴는지, 또는 뭐 GBig의 트랜시버와 관련된 볼티지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칼럼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CSV를 만들 때는 진자 툴을 깊이 알 필요까지는 사실 없어요. 저희가 반복문과 조건문이면 웬만한 네트워크 리포트 형태는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선언하실 때 그대로 중괄호를 쓰시되 그 플레이북에 선언된 그런 변수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선언을 하시게 되면 CSV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자2 템플릿이 레디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J2 파일을 만드시고 맨 위에다가 중괄호 그리고 %라는 기호를 입력해요. 그리고 내가 뭐 이더넷 인터페이스 뭐 1-1부터 65까지 출력하고 싶잖아요. 그럼 저기서 조건을 for range 뭐 1부터 65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반복할 변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name, description, 뭐 CRC 상태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 또다시 중괄호 %and for 중괄호라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그 부분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name과 age를 출력하는 그런 반복문을 가져왔을 때 이 사람의 이름과 그 나이를 계속 출력하는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하는 그런 CSV 파일을 만드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플레이북 야물 형태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각 쉼표로 그 변수를 구분하고 그 중괄호로 이 변수들을 감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깊게 안 들어가고요. 저 반복문과 이 변수를 선언하는 중괄호를 통해서 그 미션을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인포라는 제가 진자2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런 진자2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인터페이스 인포에 어드민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스테이트, 링크 스테이트, 디스크립션 저 변수들이 지금 진자2에서 따로 정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메인.yamar에 다 만들어진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앤서블이 알아서 저 변수들을 찾아가지고 다 참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참조할 변수를 미리 주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쇼 인터페이스를 날려볼게요. 쇼 인터페이스를 94번 라인에서 실행을 했고, 얘를 이제 아웃풋이라는 변수에 담아요. 아웃풋이라는 변수에 담고 output.structured라는 구조화된 저희 PyATS가 제공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쇼런을 하게 되면은 쇼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다른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파싱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츠나 아까 실습하셨던 팩츠나 여러 가지 그런 모듈들에 비해서 더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데이터로 참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output structured에 이더넷 1-1만 출력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저 백괄호를 입력하시고 이더넷 1-1만 입력하시면 저 1-1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형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진자2 템플릿을 수정하는 미션을 가져와 봤고요. 현재 인터페이스 인포라는 CSV 파일이 목적지가 될 겁니다. 저 목적지에 이 밴드위스를 추가하는 CSV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현재 몇인지 그 부분을 추가를 해서 main.yamar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메인 야물 파일은 다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언더바 info.j2라는 파일만 수정하셔서 밴드위스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밴드위스의 데이터 형식은 여기 제가 힌트를 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 언더바 info.bandwidth라는 그러한 데이터 형식을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2 아까 문법을 설명드린 것처럼 중괄호로 2번 감싸고 그리고 안에 변수 넣고 그리고 다시 중괄호로 닫고 이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내가 엑셀에서 열로 사용하고 싶은 부분들을 텍스트로 써주고 콤마로 구분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이번 미션의 목표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20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칠게요. 일단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한 이제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걸로 이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거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쉽게 좀 코딩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같이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J2 포맷을 확장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CPU 사용량 앞서 이제 김혜영 프로님이나 최현 프로님이 해주신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변수와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SV 파일이 생성이 되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에 반복문을 넣어서 내가 인터페이스 출력하고 싶은 리스트에 대해서 넣게 되면은 저 부분이 계속 행으로 작성이 돼서 특정 CSV 형태로 아웃풋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파이 ATS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모두 J2 파일 포맷에 넣어서 CSV 형식으로 아웃풋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저 멀티 인터페이스 CSV라는 파일 내용을 캣을 해보시면 이전엔 1-1에 어드민 스테이터스가 다운이고 현재 오퍼레이션 스테이터스 도 다운, 맥 어드레스 그리고 이제 CRC 에러라든지 이거 이제 벌추얼 장비이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의 OS라든지 그런 메모리에 대해서 CPU 사용량, 또 리던던시 스테이터스, 이 액티브 스탠바이 스테이터스, 그리고 부팅된 그런 에이징 타임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경로가 변했는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변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CSV 파일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변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그 고객사 환경에 맞게 이러한 템플릿을 수정하셔서 확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션이었고요. 사실 웹엑스로 이제 연동해서 이런 CSV 파일을 또 웹엑스로 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파이 ATS는 멀티 벤더이기 때문에 시스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더의 데이터 값들을 파싱해서 쉽게 데이터 CSV나 웹엑스로 전송할 수 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앤서블 모듈에 팩츠를 많이 쓰셨을 텐데 팩츠가 가지고 있던 좀 한계가 있죠. 아까 팩츠를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뭐쇼 버전만 해도 뭐 디스 소프트웨어 위즈 뭐 이런 불필요한 텍스트가 많아요. 그런 텍스트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구조화된 작업을 하면서 어떤 템플릿을 뽑아보고 그리고 외부로 데이터를 반출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이번에 우분투로 VI 에디터로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챗 GPT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이런 야물에 대해서 세너티 체크도 해주고요. 코드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코드들에 대해서 이런 챗 GPT 코파일럿 형태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야물에 뭐 아까 야물에 사이트 들어가셔서 야물 넣으시고 그런 어디 띄어쓰기 틀렸는지 봤죠? 그런 게 이제 직접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플러그인을 쓰시면은 이 main.ya물에 야물 인덴트를 체크해줘 라는 그런 명령을 날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main.ya물을 참고를 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이제 다 짚어내게 되고요. 얘도 근데 가끔 틀립니다. 가끔 틀려서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날리게 되면은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를 이제 응용해서 내가 리던던시 스테이터스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페이스 값들을 참고하고 싶을 때 이런 코드를 짜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이센스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던져야 되고 이런 변수를 디버깅 할 때는 어떤 구조로 디버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를 줘요. 근데 저희가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듈을 써야 되고 어떤 제이슨 쿼리를 던져야 되고 어디 조건을 고쳐야 되고 이런 거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글씨 안 보이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메인.점 야물에 뭐 39 라인을 수정을 해서 여러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명령을 던지시게 되면은 이런 제이슨 쿼리도 쉽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제이슨 쿼리 문법이 이게 디버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엔서블에서 디버깅 파이썬처럼 하나하나 디버깅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분한테 시키면은 3초 만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를 쉽게 작성해서 여러분 자동화 하실 때 그 우분투 VI 편집기에서 띄어쓰기 하나 틀려서 1시간 걸리고 그런 오류를 겪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노트북에 까시고요. 이 플러그인에서 GitHub 코파일럿 연동하시면은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IAC를 도입을 하는데 이렇게 수고스러움이 없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